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25년 8월 21일 기준으로 고고머핀 글로벌 서버랑 한국 서버에 어린별의 길 2세대가 나왔습니다. 스텔라 패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커뮤니티하고 중국 유저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2세대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조금 뺐고, 오늘은 철저하게 중국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중국 서버 유저들이 어떻게 세팅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평소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자료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자료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건 아니고 최대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어린별의 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오픈이 되면은 기존의 1세대 옆에 2세대가 생성이 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뽑기 자원이랑 이제 강화 자원은 달라지고 소원 리스트는 이번에 바로 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세대, 2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나중에 3세대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요번에 이제 나온 거는 총 3가지인데, 심판의 별, 그 다음에 향연의 별, 왜 심판의 별만 별로 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향연의 별, 그 다음에 역점의 별 해서 3가지가 나왔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판의 별은 단기 데미지를 주는 단기 폭딜용이고, 기존에 이제 우리 유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향연의 별 같은 경우에는 도트 데미지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상 데미지라고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 서버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누적해 가지고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 역점의 별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를 위한 스텔라 패스입니다. 기존에는 데미지를 위한 것들만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포터를 위해서 힐러나 탱커 이제 전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역점의 별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최적 세팅이라기보다는 중국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 랭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팅은 제가 영상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세개 세팅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이 역점의 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간에 이제 그 세팅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오늘은 심판의 별이랑 향연의 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영상 마지막에 역점의 별 세팅도 같이 넣어 놓긴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뽑기 자본 무제한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햄스터 백화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초기화에서 추가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경 보급품에서도 5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패키지 상점에서도 이제는 2세대가 오픈이 되게 되면 2세대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총 4,000개, 4,000 다이아를 써서 40번 추가로 뽑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서 패키지가 나왔는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총 2개가 나왔고 각각 3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00%, 그 다음 500%, 그 다음에 400인가 45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단계까지만 구매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이기 때문에 1세대랑 2세대 중에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악령 던전, 드래곤 던전을 가게 되면은 매일 2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주간 보상에서도 5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세대하고 2세대는 페이지 이동이 가능한데, 2세대가 출시가 되는 순간부터 1세대는 시간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령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지금 같은 시간에 찍은 건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멈추고 2세대가 오픈되고 나서부터는 2세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를 오픈이 되면은 바로 언락 해제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늦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가 좀 많은데 제가 하나씩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토리 85-4를 클리어하면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총 16개 카드가 새로 오픈이 됐습니다. 2세대 자원 같은 경우에는 1세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2세대가 오픈될 때쯤에는 보통은 1세대는 전부 클리어가 됐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직 글로벌 서버랑 한국 서버에 적용이 안 됐는데 월드 레벨 이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죠. 중국 서버에 우선 적용이 됐는데, 이 레벨이 낮은 캐릭들은 경험치 버프랑 골드 버프를 받아가지고 레벨을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용이 되고 나면 아마 이 1세대를 올릴지 2세대를 올릴지 좀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버전이고요. 영어 버전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스크린샷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성능 총평인데 드래곤 6분 이하 그리고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별을 사용했을 때는 60초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4번에 한정해서는 폭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정말 높게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그 무과금이나 소과금 이제 돈을 이제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악몽이나 아니면 6분 이상의 장기전 같은 경우에는 20초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이 30초인데 거기서 10초를 줄여가지고 20초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보다는 거의 한 25%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자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판보다는 향연 쪽에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완전 자동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더 적고 운영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데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심판이랑 향연이랑 둘 다 이제 다들 써보시겠지만 심판의 별이 데미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등급이 높아지면은 노란색 1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심판이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커뮤니티 투표 참고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354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심판이 좀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심판이 67%, 그다음 뱀이 이제 향연인데 향연이 32% 정도 해서 심판을 쓰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영어 번역본이고요. 자, 그리고 심판의 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심판의 별이 있고 여기 이제 전용 스킬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완벽한 평형, 그 다음에 심판의 폐허, 죄의 심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완벽한 평형이랑 심판의 폐허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스펙이 좀 완연히 좀 높아지면은 완벽한 평형이랑 죄의 심사를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2개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60초 버전이고, 그 다음에 완벽한 평형이랑 죄의 심사 요렇게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20초 버전이에요. 그래서 자동을 하실 거면은 요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20초 컨셉으로 갔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요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죄의 심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4번째가 강화가 됩니다.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4번째가 1분 10초, 그 다음에 2분 10초에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은 1, 2, 3 강화, 이게 1로 적용이 돼서 2, 3 강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화 타이밍마다 우리가 까마귀
까마귀 이제 멜로몬의 깃털 정산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평형 타이밍하고 딱 맞춰서 3중 겹침을 노리는 게 수동 컨트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들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스크린샷해서 나중에 또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참 보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영어 버전이고요. 어쨌든 극딜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별도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향연의 별입니다. 향연의 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금사주하고 이 환희의 미식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뱀의 열매를 사용하는 세팅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금사주랑 환희의 미식을 쓰는 게 우리가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는 방식인 거고, 뱀의 열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트 데미지가 들어갈 거를 크리티컬이 적용되지만 한 번에 정산하는 정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속 세팅하고 정산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공속 세팅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금사주의 환희의 미식.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연한 만남이랑 생장과 성장 누적 규칙이 조금 확인을 하고서 가는 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중국 커뮤니티를 한참 봤는데 딱 하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프리스트의 재현 보조 세팅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하면은 풀타임 관련해 가지고 파티원들한테 약간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프리스트를 키우지만 이 재현 보조 세팅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고정 댓글에다가 내용을 추가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앞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전술 스킬하고 이 메인 스킬의 증가폭이 심판보다 향연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 1등급, 금 1등급이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향연의 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커뮤니티의 추측성 글들이 있어요. 검증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지금 이제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왼쪽부터 심판의 별,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름이 생각이 완벽한 평형,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심판의 페어에서 60초 세팅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란색 레전드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성급이 파란색 성급이면은 이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41.5%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노란색 1등급이 넘어가게 되면은 44.5%가 돼요. 그래서 증가폭이 3%, 이제 같은 방식으로 증가폭이 2%, 20%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향연의 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1%에서 23%, 1.5%에서 1.7%, 그래가지고 총 2%, 0.2% 증가를 하고 12% 증가하고 40% 증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향연의 별이 등급이 높아졌을 때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향연의 별이 나중에 노란색 등급이 됐을 때 데미지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스킬 특성에 따라서 뭐 이제 타격이 몇 번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정말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본 겁니다. 자, 대략 증가폭의 이제 기본값 대비 증가율이 이 정도 돼서 백분율로 따지면 이 세 가지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132% 데미지가, 그러니까 32% 데미지가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향연 같은 경우에 65% 데미지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초기 데미지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파란색 별일 때보다 노란색 별로 넘어갔을 때 증가폭이 향연이 더 큰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심판의 별이랑 향연의 별을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 심판의 별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데미지가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데미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데미지 자체가 심판의 별이 높아서 우리가 결국 최종 강화를 다 했을 때 향연의 별이 무조건 높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보스전
이제 1 드래곤, 2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6차 전직의 첫 번째 드래곤, 6차 전직의 두 번째 드래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드래곤 던전의 기본 시간은 3분 30초지만 이게 약간씩 달라요. 뭐 3분 20초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40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나누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을 언제쯤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심판을 사용했을 때는 16초쯤에 첫 번째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1분 18초 이전, 한 1분 16초 정도에 쓰는 게 좋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향연 같은 경우에는 재현이 필요하다는데 이 재현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재현은 쿨타임 감소를 좀 도와주는 서포팅 스킬인 것 같습니다. 3분까지는 자동을 하고 마지막은 깃털 정산 후에 사용을 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재현이 필요하다. 향연은 심판은 이제 포마다 쿨타임 감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같은 내용이고요.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너무 많아지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갈게요. 자, 클래스별로 볼게요. 클래스 워리어, 프리스트, 학자, 헌터, 섀도우 있습니다.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파티 보조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포 전법 60초 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프리스트는 20초 수동 컨트롤 하면은 데미지가 많이 올라간다. 재현으로 향연 지원 시 팀 DPS가 올라간다. 이 재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시는 분 써주시고, 자, 학자는 심판은 이제 추천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향연이 더 높을 수 있다. 근데 이 딜러는 사실 다 똑같아요. 딜러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을 추천하고, 심판 20초에서 수동 컨트롤 하는 게 가장 좋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이야기가 많고, 나중에 가서는 향연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영어 버전이고요. 자, 카드덱 추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의 별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5개의 서브 카드 중에 4개를 선택을 하시는데, 해성이랑 우연한 만남 이렇게 2개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사용을 하고, 왼쪽에 3개 중에 2개를 써라 라는 의견인데, 거의 이 하늘 곧 우주, 코스모스 스카이랑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별 영웅은 새로 나온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악몽 던전, 웨이브 던전에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실전 팁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심판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중 겹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컨트롤을 해주는 게 DPS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 등급 올려가지고 스킬 등급 올려서 쿨타임 감소 시켜가지고 까마귀를 50초에 맞추는 시도가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비추천. 그 다음에 오토플레이만 한다면 향연이 누적 손실이 적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컨트롤 하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수동 컨트롤 하기 싫은 분들은 향연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요 멘트에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향연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재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써주세요. 아니, 재현이 뭘까요? 파티원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사기 스킬이 있었나?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결론입니다. 컨트롤이 가능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심판 20초 수동 컨트롤이 최상이다. 자동보다 25%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단기 폭딜 드래곤 하시는 분들은 심판 60초 반자동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제 뭐 자동으로 하다가 뭐 중간에 2포, 3포 세팅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초반 4발까지는 데미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단기 데미지에 가장 좋은 세팅이다. 장기로 하겠다, AFK 키보드에서 손을 떼겠다 하시는 분들은 향연이 기대값이 오히려 더 좋다.
그 다음에 등급이 높아지면은 향연이 세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간에 갈아타기는 비효율적이다. 하나만 하는 게 좋다. 우리가 1세대를 이미 했고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보면은 스테이지 간격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2세대가 업데이트가 늦게 돼서 그렇지. 그 말은 3세대도 언젠가는 또 나올 거란 얘기인데 아마 1세대랑 2세대 텀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저도 1세대 업그레이드를 이제 노란색 오별로 막 하진 않았지만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2세대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하나에 올인하셔라. 그게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이거 넘어갈게요. 뭐 간단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중국 서버 세팅도 좀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는 중국 1서버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보는 서버가 40번대 서버였는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대부분이 심판의 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심판의 별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중국의 1서버로 가봤습니다. 과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겠죠. 중국 서버에서. 중국 서버 1서버는 현재 9차 전직의 레벨이 94더라고요. 그리고 어린별 2세대가 7월 말에 출시를 해서 지금 출시한 지 22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서버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워리어, 소드베어러 1등, 2등, 3등 세팅입니다. 보시면 1등은 유배, 향연, 심판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프리스트고요. 여기도 유배. 지금 제가 보니까 유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어린별 2세대가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유배가 더 좋아서 쓰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향연, 심판. 그리고 위저드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향연 세팅이 더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향연을 전부 쓰시더라고요. 자, 헌터 같은 경우에는 유배, 심판. 섀도우는 향연, 그리고 심판, 그리고 어둠 세팅 아직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유배하고 심판, 그 다음에 향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고, 향연의 별이 지금 중국 상위 랭커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스탯이 거의 이제 맥스친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향연의 별이 조금 더 좋은가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세팅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유배나 어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서버, 그러니까 서버가 이제 좀 아래쪽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핵과금 유저들보다는 중과금이나 소과금 유저가 많을 건데 그쪽 랭커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심판의 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심판의 별이 데미지가 높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스펙이 많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페이지인데 자, 보시면은 심판의 별 세팅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나는 게 결국은 여기 전용 스킬이죠. 우리가 60초 세팅을 할 거냐 20초 세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향연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팅이 가장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팅이에요. 이 이제 서브 스킬들이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이 세팅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점의 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서포터 세팅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힐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세팅한 분이 간신히 한 분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보다는 여기 1월의 궤도였나요? 요 스킬이 쿨타임을 3초 감소시켜 주는데 요것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넣어줘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용 스킬은 힐러하고 탱커가 다르다는 거 설명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어린별의 길 2세대 가이드 1편 정리 영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가이드는 후속 가이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